자, 이제 지금부터 이제 사회 이제 동형 모의고사를 같이 또 볼게요. 사회는 좀 깁니다. 문제가 좀 긴데 뭐 그래도 뭐 답은 다 있겠죠. 자, 1번부터 갑니다. 다음 중에서 양도, 소득세, 그다음에 재산세, 취득세의 공통적인 과세 대상은 모두 몇 개인가 되어 있는데 그럼 골라보죠. 첫째, 기업권, 토지인데 토지는 다 가능하죠. 토지는 다 가능하고 2번, 광업권은 취득세만 가능하죠. 자, 세 번째, 비상장 주식은 양도세만 가능합니다. 참고로 비상장 주식이 이제 취득세에서 과점주주가 되냐 안 되냐를 따지는 거지 얘는 취득세는 과세 안 합니다. 그다음에 1번 차량, 얘도 취득세만 가능하죠. 자, 민분 건축물 모두 다 가능합니다. B번 콘도 회원권 이건 취득세하고 양도세가 가능하죠. 15번 선박 취득세하고 재산세만 가능합니다. 2번 기계장비 취득세만 가능하죠. 지읒번 고급주택 전부 다 가능합니다. 지읒번 골프 회원권 취득세하고 양도세만 가능하죠. 그럼 전부 다 가능한 게 토지, 건축물, 고급주택, 기역, 미음, 지읒이네요. 3개네, 3개. 답은 2번 3개입니다. 자, 2번 갑니다. 다음 조세 중 부동산의 양도 단계에서 부과되는 세목으로 가장 올바르게 된 겁니다. 저희가 취득할 때는 이제 취득세, 뭐 등록면허세가 있죠. 보유할 때는 재산세하고 종합부동산세, 양도할 때는 양도소득세인데 일단 정답부터 얘기하면 5번이에요. 종합소득세는 사업적 양도고 법인세는 법인의 양도고 양도소득세는 개인의 양도죠. 그래서 일단 5번 답인데 그럼 일단 1번 상속세 요건 굳이 얘기하면 이제 부동산 취득에 관련된 조세죠. 그다음에 옆에 있는 농어촌 특별세하고 부가가치세 요거는 둘 다 공통된 세금이죠. 그래서 취득과 보유와 양도 시에 공통된 세금, 취득과 보유 양도 시에 공통된 거죠. 2번 취득세는 취득 관련 세금이죠. 3번 재산세는 보유 관련인데 옆에 인지세, 인지세는 얘는 취득과 양도죠. 취득과 양도 시에 공통된 게 인지세입니다. 뭐 그 정도만 하고 뭐 거기 교육세니 주민세니 하는 거는 뭐 볼 필요가 없죠. 전혀 볼 필요 없습니다. 다음은 5번이고요. 자, 3번으로 갑니다. 자, 지방세법 규정 중 취득세의 중과 대상으로 별장, 고급주택 등의 범위와 적용 기준에 대한 설명이다. 자, 지방세법 내용과 가장 틀린 겁니다. 1번. 자, 별장은 주거와 주거의 용도로 겸용할 수 있도록 건축된 오피스텔이나 혹은 이와 유사한 건축물로서 사업자 등록증 등에 의하여 사업장으로 사용하고 있음이 확인되지 아니한 것은 별장은 뭐죠? 그래서 상시 주거용이 아니고 어떤 뭐 휴양의 용도면 전부 다 별장에 해당이 됩니다. 두 번째, 한국 건축물 연면적이요. 자, 331제곱미터 초과합니다. 그 다음에 건물의 시가 평균이 9천만 원 초과하고 개별 주택 가액이 6억이 초과하는 단독주택은요 고급주택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이 단독주택에서는 고급주택 요건이 몇 개 있죠. 자, 단독주택은 자 건물 면적이 331제곱미터 초과가 되고 건물 금액이 9천만 원 초과되고 개별 주택 가액이 6억이 초과되면 고급주택에 해당이 됩니다. 또 두 번째, 대지 면적이 662제곱미터 초과하고 마찬가지 9천만 원 초과하고 6억이 초과되면 고급주택에 해당이 돼요. 세 번째, 엘리베이터가 있고 6억이 초과되어도 고급주택이에요. 네 번째, 에스컬레이터와 수영장이 있어도 고급주택에 해당이 됩니다. 다만 얘가 공동주택이요. 자, 공동주택이라면 기본은 245제곱미터가 초과되면서 6억이 초과돼야죠. 대신 얘가 복층형이면 274가 초과되면서 6억 원이 초과가 되면 됩니다. 이렇게 각각 구분되어지게 되죠. 자, 세 번째, 골프장은 그 시설을 갖추어서 취획산업의 설치나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취획산업을 등록할 때입니다. 다음과 달리 시설을 증설해서 변경 등록하는 경우도 포함이 되죠. 포함됩니다. 을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등록하지 않고 사실상 사용하는 경우도 중과세 적용합니다. 그게 잘못된 게 과로 아니죠. 그래서 증설해서 변경 등록한 것도 포함이 돼야 됩니다. 답 3번이고 4번. 자, 한국 건물의 에스컬레이터 혹은 67제곱미터 이상의 풀장 중 1개 이상 시설이 설치된
주거용 건물 또 고급주택이죠. 그래서 에스컬레이터가 있거나 수영장이 있어도 고급주택이 돼요. 다만 이 에스컬레이터와 수영장은 금액에 제한은 없습니다. 금액은 관계없죠. 5번 한 구의 공동주택입니다. 이때 다가구 주택을 포함하되 한 가구가 독립하여 구분 사용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 각각 한 구의 건물로 봅니다. 의 연면적이 245, 복층은 274입니다. 초과하며 그 공동주택 가액이 6억이 초과되면 역시 고급주택에 해당이 되게 됩니다. 정답이 3번이 되겠죠. 자, 네 번째 갑니다. 다음은 표준세율의 100분의 300에서 중과인수를 즉의 2%의 100분의 200을 뺀 세율로 중과하는 대상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건데 이게 대체 뭐냐고 물으면 안 돼요. 지금은 이거죠. 지금 나와 있는 게 표준세율의 3배 빼기 4%예요. 이때 이 4%는 보다시피 2% 중과인수를 100분의 200을 합친 거죠. 이렇게 합친 겁니다. 합친 거. 그럼 얘가 의미하는 게 뭐냐? 결국은 대도시죠. 대도시. 여기 의미하는 것은 대도시에서. 그래서 법인의 부동산 취득했거나 공장이 신증설된 거라고 볼 수 있죠. 1번. 자, 중과 대상 지역인 대도시라 하는 것은요. 수도권 정비계획법 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 권역을 말하죠. 두 번째, 대도시에서 법인 설립합니다. 괄호 휴민법인 인수한 경우를 포함해요. 하거나 지점이나 분사무소를 설치합니다. 및 법인의 본점이나 주사무소, 지점이나 분사무소를 대도시로 전입함에 따라서 대도시에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중과세를 적용하게 됩니다. 세 번째, 대도시입니다. 다음 괄호 산업시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는 유치지역 또 국계법 규정에는 공업지역은 제외하죠. 어차피 그 지역은 공장이 있는 지역이니까. 그래서 공장이 신설되거나 증설되면 중과를 하게 됩니다. 네 번째, 대도시에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 쉽게 도시형 업종입니다. 그것과 또 법인이 사원에게 분양 임대할 목적인 사원 주거용 부동산은 중과세하지 않습니다. 5번 답인데, 자, 표준세율의 3배에서 중과세율의 2배를 뺀 중과세율과 표준세율과 중과세율의 4배를 합한 세율, 이 동시에 적용된대요. 이건 또 뭐냐? 이거죠, 이거. 자, 표준세율의 3배 플러스 4% 대상과 그 다음에 지금 나와 있는 게 표준 세율 더하기 4배니까 8%예요. 그럼 얘가 뭐냐? 얘는 대도시예요, 대도시. 빼기가 아니죠. 더하기가 아니고 빼기지, 빼기 4%인 것과 얘. 그럼 얘는 대도시에서 취득을 의미하는 거고 얘는 과밀억제권역에서의 취득을 의미해요. 대도시하고 죄송합니다. 사치성 재산이에요. 배고파서 그래요. 자, 두 개가 동시에 중복된다는 얘기예요. 두 개가 동시에 중복되면 이렇게 갑니다. 표준세율의 3배 플러스 4%입니다. 플러스 3배 더하기 4%예요. 보니까 그때 표준세율의 100분의 500인 세율을 적용한다. 그게 아니고 표준세율의 3배 더하기 4%, 3배 더하기 4%만큼을 적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이어야 돼요. 5번. 자, 이제 문제 5번 갑니다. 다음에 취득에 대한 취득세 특례세를 자, 중과 기준세율 2%를 적용해서 계산된 금액을 세율로 한다. 자, 이 중 옳지 않은 거죠. 그럼 2% 쓰는 게 그런 거죠. 개수, 변경, 과점주주, 수입, 임시건축물, 묘지 같은 겁니다. 물론 자, 선박과 차와 기계장비의 종류 변경, 토지의 지목 변경입니다. 둘째, 개수입니다. 셋째, 법인의 주식이나 지분 취득에서 과점주주가 되었대요. 넷째, 외국인 소유의 취득세 과세 대상인 차나 기계장비, 선박을 임차해서 수입했대요. 5번 답이죠. 환매 등기를 병행하는 부동산 매매로서 환매 기간 내에 매도자가 환매한 경우 매도자와 매수자와의 취득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개인 간 환매인데 이 5번 이 환매는 굳이 얘기하면 뭐 빼기
표준세율 마이너스 2%죠. 뭐 빼기 뭐요? 표준 세율 마이너스 2%만큼을 적용하도록 돼 있다는 겁니다. 정답 5번이겠죠. 자, 이제 문제 6번 갑니다. 다음 부동산 취득의 유형에 따른 취득세의 표준세율로 틀린 겁니다. 1번 상속으로 인한 농지 이외에 부동산 소유권 취득했다면 1000분의 28이죠. 그래서 이게 상속받은 게 농지면 1000분의 23, 농지 아닌 건 1000분의 28이 됩니다. 두 번째, 개인이 증여로 인한 부동산 소유권 취득하면 1000분의 35가 돼요. 다음에 여기에 비영리자가 받으면 1000분의 28이 되겠죠. 세 번째, 부동산 소유권을 원시 취득했대요. 즉 신축이나 중축된 거죠. 1000분의 28이 됩니다. 네 번째, 유상으로 취득세 6억 이하인 주택의 취득시입니다. 자, 유상으로 취득세가 아니라 취득시입니다. 그래서 유상으로 취득시 6억 이하 주택을 취득했어요. 주택이 유상 취득되면 6억 이하는 1%죠. 단 6억 초과 9억에 2%고 9억 초과 3%입니다. 맞고. 네 번째, 매매 등 유상으로 농지 소유권 취득했다. 매매가 된 게 농지면 1000분의 30이죠. 농지가 아닌 게 1000분의 40이 될 거고, 그래서 농지는 1000분의 30을 적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 네. 이런 게 참 쉬우면서도 처음에 자주 나니까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7번 갑니다. 취득세의 세율에 대한 설명이 다 틀린 겁니다. 1번. 자, 별장, 고급오락장, 고급주택의 보수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않다면 그 건축물 바닥 면적이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그 부속 토지로 봐서 중과합니다. 그죠? 그래서 항상 이 지방세 쪽은요, 무조건 토지의 경계가 명백하지 않다고 나오면 전부 다 바닥 면적의 10배에 대해서 과세 혹은 중과세 하게 됩니다. 세 번째, 연부도 취득한 농지 이외에 2번 고급주택 취득한 날부터 30일 내입니다. 상속은 6개월이나 9개월 내입니다. 주거용이 아닌 용도에 사용하거나 고급주택이 아닌 용도에 사용하기 위해서 용도 변경공사에 착수하면 고급주택으로 보지 않죠. 그래서 이 용도 변경은 두 가지가 있죠. 고급주택도 용도 변경을 하지만 이 고급오락장도 마찬가지. 얘도 용도 변경이에요. 그래서 고급주택하고 고급오락장 이 두 개가 전부 다 용도 변경이 인정 가능해요. 그래서 보통은 취득일로부터 언제까지? 30일 내. 이 기간에 용도 변경 가능합니다. 물론 상속받으면 6개월, 6개월이나 9개월 내 또 가능하기도 한데 두 개가 다 용도 변경 인정되죠. 세 번째, 연부도 취득한 농지 이외의 재산은요, 취득세, 표준세는 연부 금액의 1000분의 40을 합니다. 왜? 연부도 일종의 유상 취득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다만 도지사는 조례 가정한 바에서 100분의 50 범위 내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다고 합니다. 4번. 자, 별장과 골프장, 고급주택, 고급오락장, 고급선박을 2명 이상 구분해서 취득하거나 한 명이 혹은 수인이 시차를 두고 취득해도 중과를 하죠. 그래서 끝에 표준세율을 적용한다가 아니고 중과세율을 적용합니다. 결국은 사치성 재산은 취득하는 방법에 제약을 받지 않아요. 무조건 전부 다 중과세입니다. 이유여 없이 전부 다 중과세합니다. 그 답이네요. 5번. 자, 고급주택을 개인 간 증여로 취득하면 취득세 중과세율은 표준세율 더하기 8%인 11.5%이다. 이게 또 뭐냐고 물으면 안 돼요. 자, 일단은 사치성 재산은 몇 %예요? 표준세율 더하기 8% 아닙니까? 그럼 지금은 뭘 받았어요? 받은 게 증여예요, 증여. 그것도 개인 간 증여입니다. 개인 간 증여가 되면 기본이 3.5% 아니에요. 그럼 더하기 여기다 8을 하면 얼마? 11.5가 돼요. 11.5%가 중과가 돼요. 11.5%가 중과세 대상에 해당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게 정답이 4번이겠죠. 네. 자, 8번 갑니다. 자, 비상장 법인의 설립 시 45% 주식을 취득했었던 나합격 씨는 그 후 다른 주주들로부터 15%를 더 취득함으로써 60%에 대해서 간주 취득에 대한 취득세를 납부하였다. 그 후 3년 뒤 다시 25%를 처분했다가
그 다음 연도 때 다시 35%를 취득했어요. 결국 뭐예요? 과점주주 60이었다가 25% 팔았어요. 그럼 35가 남네요. 남았다가 다시 35를 샀어요. 그럼 70이 됐네. 그럼 과점주주였다가 일반 주주였다가 과점주주. 이때는 결론 뭐? 증가분만큼 과세가 돼. 증가분만큼. 그럼 어떻게 증가분? 지금 현재하고 과거에서 제일 높은 거이죠. 얼마? 증가분 10%, 10%. 그럼 증가분 그 10%만큼 증가분 10%만큼에 대해서 과세가 성립되겠죠. 정답 1번 10%가 됩니다. 자, 9번 갑니다. 자, A회사는요.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B회사로부터 건물을 취득했다. 이때 A회사의 취득세 과세 표준은 얼마인가? 자, 보니까 아래 금액은 A회사의 원장에서 입증된 금액이에요. 그래서 계약 금액이 1억 천인데 거기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네. 그럼 그거 제외하고 1억 남네. 근데 1억이 취득가액이에요. 문제는 밑에 있는 비용을 포함할 건지 말 건지죠. 첫째, 연체이자 10만 원 포함할까요, 안 할까요? 포함이 되죠. 왜? 취득자가 지금 법인이니까. 둘째, 건설자금에 충당한 이자, 얘도 포함되죠, 500. 셋째, 공인중개사에게 지급한 중개보수 100, 얘도 포함돼요. 그 합이 610만 원의 비용이 포함되네요. 그럼 건물 금액이 1억, 아까 부동산 금액 1억, 부가세 빼니까 빼고 비용 610만 원, 합이 1억 610만 원이겠죠. 1억 610만 원. 정답이 3번이 되겠죠. 자, 이제 11번으로 가봅니다. 10번. 자, 취득세 과세 대상을 열거한 것이다. 옳지 않은 것은 뭐, 가장 올바른 건 뭐냐 이건데, 자, 취득세 과세 대상은 어쨌든 등기에 관계없죠. 그래서 과세 대상을 보면은 쭉 적어볼게요, 한번. 부동산, 선박, 그다음 광업권, 어업권, 그다음 차량, 그다음 기계 장비, 임목, 항공기, 그다음에 골프 회원권, 승마 회원권, 콘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 회원권, 요트 회원권입니다. 그래서 보통 부, 선, 광, 어, 차, 기, 입, 방, 골, 승, 콘, 종, 요라고 하죠. 이때 맨 마지막에 있는 얘는 전부 다 회원제, 모두 다 회원제, 회원권만 과세가 되고요. 그 다음에 선박, 광업권, 어업권, 차, 기계장비, 항공기는 절대 원시 취득일 때는 과세하지 않죠. 언제부터? 승계 취득일 때부터 과세가 성립됩니다. 자, 그러면 보죠. 기업권 항공기 맞아요. 니은번. 자, 이게 문제인데 건물에 부착된 200kg 이하의 엘리베이터, 건물에 보수되는 시설물이에요. 과세합니다. 세 번째, 차 과세합니다. 네 번째, 회원권, 다섯 번째, 선박, 여섯 번째, 어업권, 일곱 번째, 토지, 여덟 번째, 기계장비, 그 다음 지읒번의 광업권, 치읒번의 골프회원권, 기업번의 임목, 그 다음 콘도회원권, 건물 다 돼요. 근데 마지막에는 공유수면 매립허가권 빼고 다 됩니다. 공유수면 매립허가권 빼고 다 돼요. 그래서 정답은 5번이겠죠. 5번. 됐습니까? 네. 근데 이게 정답을 어떤 분들은 이게 뭐 3번 하신 분도 계시고 특히 1번 하신 분들이 오히려 많아요. 그래서 정답은 5번입니다. 5번. 그래서 니은번에 엘리베이터도 포함돼요. 다만 그게 200kg가 이제 이하가 어디선가 제외인데 그거는 이제 고급 주택이냐 아니냐 판정할 때 그때만 뭐 예외가 있긴 한데 일단 얘도 다 포함돼서 과세가 되게 됩니다. 자, 이제 11번으로 갑니다. 다음은 취득세 납세 의무에 성립시가 되는
부동산 취득 시기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모두 몇 개냐? 첫째, 자, 개인 간 매매 계획에 의해서 부동산 취득하면요, 계약상 잔금일로 하죠. 다만 계약상 잔금일 전에 등기가 먼저입니까? 등기일로 합니다. 항상 원칙보다 등기가 앞서가 있으면 다 똑같아요. 그 등기일로 합니다. 두 번째, 법인 간 법인장부에 의해서 입증되는 부동산 취득 시기는 사실상 잔금 지급일로 하죠. 다만 사실상 잔금을 지급하기 전에 이미 등기가 먼저입니까? 등기일로 합니다. 세 번째, 개인 간 증여계획에 의해서 부동산 취득한 경우 그 계약일로부터 60일 경과되는 날 아니죠. 증여받으면 계약일로 합니다. 증여받으면 그 계약일로 하지 계약일로부터 60일 경과가 아니에요. 그 계약일로 합니다. 틀렸고, 네 번째, 상속으로 인해서 부동산 취득하면 상속계실로 보죠. 맞죠? 미음번,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사업으로 신축한 주택의 경우는 소유권 이전 고시일과 사실상 사용일 중 빠른 날이다. 틀렸어요. 소유권 이전 고시일의 다음 날과 사실상 사용일 중 빠른 날로 해야 됩니다. 틀렸지? B번, 자, 부동산을 연부 매매 계획에서 취득했으면 사실상 연부금 지급일과 등기일 중 빠른 날이죠. 그죠? 그럼 결국 맞는 게 기역, 니은, 니을, 비읍 4개네, 4개. 그죠? 정답 3번 4개가 돼요. 그래서 11번 같은 패턴도 나올 수 있으니까 반드시 조심해야 됩니다. 자, 12번 가죠. 취득세 신고 납부에 대한 설명이 옳지 않은 거죠. 틀린 거 1번. 자, 취득세 과세 물건을 취득한 자는요, 그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세액을 물건 소재지 관할 도, 특별시에, 광역시에 신고 납부합니다. 그죠? 두 번째, 개인이 주택을 취득하고 그 취득일로부터 30일 내에 등기 등록을 할 경우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60일 내에 분할 납부할 수 있다. 참 말은 그럴싸한데 안타깝지만 취득세는 분할 납부 제도가 없어요. 없습니다. 세 번째, 취득세 과세 물건을 취득한 후에 중과세율 대상이 되었을 때는 중과세 대상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중과세율을 적용해서 산출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뺀 나머지 금액을 신고 납부해요. 저희 3번은 취득세하고 등록 면허세가 똑같죠. 즉 일반 과세가 중과세가 되었다든가 또 비과세 되었던 게 훗날 추징 대상이 되면 그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 납부합니다. 네 번째, 취득세 과세 표준 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법정 신고 기한 지난 후 6개월 이내에 수정 신고하면 100분의 50의 가산세가 감면된대요. 자, 이제 수정 신고인데 제목은 수정 신고인데 조심할 건 신고와 동시에 납부가 돼야 돼요. 신고와 동시에 납부해야 됩니다. 그럼 언제까지 하냐? 결정 통보 전까지. 즉 적발돼서 고지받기 전, 결정 통보 전까지 신고가 돼야 돼요. 결정 통보 전까지 신고가 돼야 됩니다. 결정 통보 전까지 신고돼야 됩니다. 다만 이러면 너무 맹목적이니까 기간이 있어요. 첫째가 6개월 내, 둘째가 1년 이내, 셋째가 2년 이내. 이 세 가지. 그래서 6개월 내면 가산세가 50% 가면 1년 내에 하면 20% 가면 2년 내면 10%가 각각 감면되게 돼요. 이렇게 각각 가산세 감면을 적용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취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할 자는 농어촌특별세 부가기준세액에 대해서 10%를 붙이고 또 지방교육세도 부가기준세액에 대해서 20%를 붙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정답은 2번. 자, 13번으로 갑니다. 자, 등록면허세에서 부동산 등기에 대한 과세 표준에 관련된 설명이 다 틀린 거죠. 첫째, 전세권 설정 등기는 전세 금액으로 합니다. 그렇습니다. 두 번째, 경매 신청은 채권 금액에 합니다. 셋째, 저당권 말소입니다. 말소니까 건수죠. 한 건. 네 번째, 부동산 가등기는 부동산 가액이죠. 4번 답이네요. 5번, 지역권은 요역지 가액입니다. 그래서 각각의
과세표준을 어떻게 적용하는지 꼭 구분해서 알고 계셔야 됩니다. 반드시 구분해서 알아두셔야 돼요. 자, 답 4번이고, 자, 14번 갑니다. 다음은 지방세의 목적세입니다. 옳은 겁니다. 옳은 거, 맞는 거. 1번. 자, 지역자원시설세 있고, 뭐, 교통에너지 쭉 있는데, 자, 이 목적세는 두 가지가 있어요. 국세에서의 목적세가 있고요. 그 다음 지방세에서 목적세 둘로 구분하죠. 그럼 국세는 목적세가 3개. 교육세, 그 다음에 교통, 에너지, 환경세, 그 다음에 농어촌, 특별세, 이 3가지가 있고, 지방세는 2가지가 있죠. 첫째 지방교육세, 둘째는 지역자원시설세. 이 목적세예요. 그럼 지금 문제가 묻는 게 뭡니까? 국세가 아니고 지방세의 목적세를 찾는 거네요. 2개가 보이죠? 그래서 지방교육세하고 지역자원시설세 이 2개가 지방세의 목적세가 됩니다. 정답이 2번이죠. 그죠? 2번. 참고로 이 지방교육세하고요, 그 밑에 비읍에 있는 농어촌 특별세는 2가지의 공통점이 둘 다 공통점은 부가세죠. 부가세이면서 둘 다 목적세에 해당됩니다. 둘 다 목적세에 해당이 되게 됩니다. 자, 15번으로 갑니다. 다음은 재산세 납세 의무자입니다. 옳은 건데 1번. 자, 도시개발법 등에 의한 채비지 또는 보조지의 경우는 사업 시행자가 납세 의무가 있죠. 그죠? 항상 채비지, 보조지하면 사업 시행자예요. 거기 절대 환지는 거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환지 빼고요. 저 채비지와 보조지만 그 사업 시행자가 냅니다. 2번째. 자, 지방자치단체와 재산세 과세 대상 토지를 연부로 매매 계약을 맺고요. 그 토지 사용권을 무상으로 받으면요. 매수 계약자가 낸다. 맞는데 유상이 아니고 무상입니다. 유상이 아니고 무상. 그래서 국가, 연부, 무상자 붙으면 다 매수계약자예요. 국가, 연부, 무상은 전부 다 매수계약자입니다. 자, 3번째. 등기부상. 이게 또 한자 이상하네. 가벽, 갑. 가벽, 갑. 갑계인 소유로 등재되어 있는 토지를 갑이 사실상 종중 것임을 관청에 신고하더라도 재산세 납세자는 갑이다. 아닙니다. 이게 뭔 얘기냐면, 뭐, 임야 납세, 임야. 이게 이제 실제는 종중 땅이에요. 종중 땅. 종중임야예요. 근데 등기부상은 갑 앞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이 갑이 해당 관청에 이거는 내 거 아니에요. 명의만 내 거지 실제는 종중권이다 라고 신고를 하면 그 종중이 납세 의무자가 돼요. 신고 안 하면 갑이 내고요. 근데 지금 보니까 신고를 했잖아요. 했기 때문에 그때는 갑이 납세자가 아니고 누가? 종중. 그 종중이 납세 의무자가 됩니다. 그 종중이 납세 의무자가 되게 돼요. 4번째. 자, 신탁법에 의해서 수탁자 명의로 등기된 토지는 누가? 위탁자가 아니고 수탁자예요. 그 수탁자가 납세 의무자가 돼요. 누가요? 수탁자가 납세 의무자가 되게 됩니다. 5번. 상속이 개시된 토지는요, 상속 등기가 이행되고 사실상 수요자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주된 상속자가 된다? 얘도 아니죠. 자, 재산세는요, 상속이 됐어요. 되고 나서 상속되었다고 신고도 없고 등기도 없다. 이런 상태가 되면 주된 상속자가 다 내요. 주된 상속인이 다 냅니다. 다만 신고는 했는데 등기 안 돼 있다. 또 등기했는데 신고 안 돼 있다. 이렇게 둘 중에 하나. 이렇게 둘 중에
하나가 되면 이때는 상속인 각자가 냅니다. 상속인 각자가 내요. 상속인 각자가 납세 의무자가 돼요. 상속인 각자가 납세 의무자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럼 답 1번이 이제 맞는 거니까 1번이 되겠습니다. 자, 16번으로 갑니다. 다음 중 재산세에서 종합합산 과세 대상 토지를 모두 골라보시오. 첫째 기억번. 도시공원법에 의한 도시공원원의 임야, 이거 분리과세죠. 니은번. 무허가 건축물의 부속 토지 종합합산과세입니다. 셋째. 녹지지역에 소재한 축산용지 중 면적 이내 토지 분리과세입니다. 넷째. 녹지지역 안에 소재한 개인 소유동지 얘도 분리과세입니다. 민번. 자, 토지가액의 2%에 배달되는 건축물의 부속 토지의 종합합산과세입니다. 1번. 군지역에 소재한 공장 용지 중 면적 이내의 분리과세입니다. 15번. 상업지역에 소재한 일반 건축물로서 용도지역별 밸류 이내의 토지의 별도 합산과세입니다. 2번. 여객 자동차 터미널 얘도 분리과세입니다. 그러면은 종합합산과세는 두 개네요. 그죠? 니은번하고 미은번하고 두 개에서 무허가하고 미은번 2% 배달되는 거 이 두 개가 종합합산과세 대상 토지에 해당이 됩니다. 답은 두 개, 2번. 됐죠? 자, 그 다음에 17번으로 갑니다. 다음 재산세에 대한 설명이 옳은 겁니다. 첫째, 자, 수도권 및 광역 시내에 3개 이상 주택을 소유한 자에 대해선 주택가액을 합산해서 세액 산출한다? 아니에요. 재산세는 주택이 2채 이상이라고 해도 주택별로 각각 과세예요. 단 주택은 각각 과세인데 다만 이게 이제 주택은 건물하고 땅, 이 건물하고 땅만 합쳐. 건물과 땅을 합산해서 과세지 주택이 2채 이상 합치는 거 아니에요. 주택별로 과세, 주택마다 각각 과세합니다. 두 번째, 일반 주택에 대해서 적용되는 세로는요, 주택가액의 공정 시장가액비를 곱하죠. 거기다 0.1부터 0.4%까지 4단계 초과 누진세율을 씁니다. 상상주택은 초과 누진세율을 쓰게 돼요. 세 번째, 재산세는요,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에 대해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하는 지방세로서 수익세적 성격으로 분리되면 자, 시군의 독립세에 해당된다. 맞나요? 자, 내용은 맞죠? 근데 취득자에게 부과하는 게 아니고 보유자, 소유자에게 부과해요. 취득자에게 부과하는 건 취득세죠. 재산 보유자에게 부과합니다. 네 번째,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공장이 신설되거나 증설되면 표준세율 더하기 4%이다. 이건 취득세죠. 재산세는요, 과밀억제권역의 공장 건축물은 0.25에 5배 준 거예요. 그래서 1.25%예요. 0.25배인 1.25%만큼 중과합니다. 1.25%만큼 중과하도록 되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5번.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합니다. 그러면 주택분 재산세액이 10만원 초과 시 납기는 7월 16일부터 30일까지다. 아니죠. 주택은 반씩 낸다고요. 주택에 대한 세금은 2분의 1은 7월 16일부터 31일까지, 나머지 반은 9월 16일부터 30일까지예요. 다만 주택에 대한 세액이 얼마? 10만원 이하죠. 10만원 이하가 되면 7월 16일부터 31일까지 한꺼번에 일시에 부과할 수 있어요. 일시에 부과할 수 있다. 한꺼번에. 정답이 2번이겠죠. 자, 18번으로 갑니다. 다음은 재산세 과세 표준 및 세액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옳은 겁니다. 1번. 자, 종합합산 과세 표준은 과세 기준일 현재 납세 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전국의 모든 토지가 아니에요. 재산세는요,
지방세이기 때문에 당해 시군구죠. 당해 시군구에 있는 모든 토지 중 별도 합산 대상 토지와 분리과세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걸 의미하죠. 두 번째, 2번도 마찬가지예요. 자, 별도 합산 과세에 펴주는 과세 기준 현재 납세 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전국의 모든이 아니야. 당해 시군구에 있는 모든 일반 건축물의 부속 토지 중 별도 합산 대상 건축물 가액을 합한 겁니다. 합한 거. 세 번째, 종합 합산 대상 토지 중 면제, 비과세되는 부분은 종합 합산 후 비과세 면제세액을 산출해서 뺀다. 이게 아니에요. 비과세나 면제는 처음부터 제외하고 나머지 과세되는 것만 합치는 거지 비과세 면제는 처음부터 다 제외하고 과세세액 산정합니다. 네 번째, 자, 전답 과수원 및 목장용지에 대해서는요, 별도 합산 과세한다. 이 분리과세죠. 전답 과수원 구제금은 분리과세입니다. 5번 답이네요. 여러 개 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도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요, 주택가액을 합산하지 않고 주택별로 각각 세율을 적용해서 무조건 주택마다 각각 구분해서 과세하게 됩니다. 주택별로 각각 구분해서 과세하게 됩니다. 정답은 5번입니다. 자, 19번으로 갑니다. 다음은 종합부동산세에 부가와 징수에 대한 내용이에요. 잘못된 겁니다. 1번. 관할 세무서장은요, 종합부동산세로 납부할 세액이 1,000만 원 초과할 경우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 중 토지와 건물 등 부동산 물납으로 한다. 물납되지 않죠. 또 그 세액 일부를 납부한 날부터 2개월 내에 분납한다. 납부한 날이 아니고 납부기한 경과일로부터죠. 납부기한 경과일로부터. 그래서 일단 잘못된 건 물납은 아예 안 되고요. 분납은 일부 납부한 날이 아니고 이제 납부기한이 지난 날 납부기한 경과일부터가 돼야 됩니다. 답 1번. 2번. 관할 세무서장은요, 납부해야 할 종합부동산세액을 결정해서 당해년도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부과 징수합니다. 그렇죠? 세 번째, 종합부동산세는요, 납부세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농특세가 붙어요. 대신 감면받으면 별도의 부가세 없죠. 그래서 납부세액에 대해서만 부가세가 존재합니다. 네 번째, 관할 세무서장은 과세 대상 누락, 위법, 착오 등으로 인해서 종합부동산세를 새로 부과할 필요가 있거나 이미 부과한세액을 결정하면 다시 그죠? 부과징수할 수 있다. 이거는 재산세도 마찬가지예요. 정부가 이미 부과된 세액이 잘못 부과되었다고 판단되면 항상 수시로 다시 부과할 수 있어요. 수시로 부과할 수 있다고 합니다. 5번. 자,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지는요, 거주자는 거주자의 주소지가 되고 주소지가 불분명하다? 그럼 거소지가 돼요. 그래서 소득세하고 납세지가 똑같아요. 왜냐하면 종합부동산세도 국세고 소득세도 국세이기 때문에 둘 다 납세지는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잘못된 게 1번이죠. 그죠? 절대 물납되지 않습니다. 자, 20번 가볼게요. 다음은 양도 소득세상 자산의 양도와 취득식에 대한 설명이에요. 잘못된 것은 1번.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을 사용 승인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 사용 승인 얻으면 사실상의 사용일과 임시 사용일 중 빠른 날로 합니다. 그렇죠? 두 번째, 장기할부 조건의 경우는 소유권 이전 등기 접수 1일과 인도 1일과 사용 수익일 중 가장 빠른 날로 합니다. 셋째, 부동산 분양 계약을 체결한 자가 당해 계약에 관한 모든 권리를 양도하면 그 권리의 취득식은 언제입니까? 부동산 분양 받을 수 있는 권리가 확정된 날로 하게 됩니다. 자, 네 번째, 공익사업에서 수용된 경우 대금 청산된 날과 수용 개시된 날 중 빠른 날이다. 아니죠. 수용되면요, 대금 청산일, 수용 개시일, 그 다음에 소유권 이전 등기 접수일, 요 셋 중에서 가장 빠른 거죠. 대금 청산일, 수용 개시일, 소유권 이전 등기 접수일, 요 중에서 가장 빠른 날로 합니다. 4번 답이고 5번. 1984년도 12월 31일에 취득한 부동산은요, 85년도 1월 1일에 산 걸로 보죠. 자, 의제 취득인데, 부동산 쪽은요, 옛날 예적은 다 85년도 1월 1일에 산 걸로 봅니다. 주식은요,
옛날 건 다 86년도 1월 1일에 산 걸로 봐요. 그래서 부동산은 85년, 주식은 86년도로 각각 구분해요. 부동산과 주식을 각각 구분하게 됩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정답 4번이고요. 자, 21번 갑니다. 자, 실질 거래가액을 적용할 경우 기타 필요 경비로서 양도비와 자본적 지출액이 있다. 다음 중 자본적 지출액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1번 자산의 용도 변경, 개량 또는 이용편을 위해서 발생한 비용이에요. 2번 소유권 확보를 위해서 직접 소요된 소송 비용이에요. 3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시행되는 수익자 부담금이에요. 4번 매입한 국민주택 채권 및 토지개발 채권을 만기 전에 양도 설정한 매각차손, 이건 안 돼요. 얘 매각차손은 얘는 양도비죠. 그래서 자본적 수량이 얘는 양도비. 5번 내용 연수를 연장시키거나 그 가치를 증가시키는 수선비 가능하죠. 다 가능한데 이 4번만 양도비죠. 양도비.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됩니다. 4번. 자, 22번으로 가봅니다.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에 대한 증여를 이용해서 양도 소득세를 회피하는 것을 규제하기 위해서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에 대해선 이월과세 규정을 두고 있다. 다음은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증여재산에 대한 이월과세에 대한 내용으로 잘못된 건 뭐냐? 1번 거주자가 양도로부터 소급해서 5년 냅니다. 그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양도할 경우 이월과세한다. 그렇죠. 맞아요? 내용 맞지? 잘못된 거 어딜까요? 이거 알아맞히면 천재. 토지, 건물, 부동산 권리가 아니고 특정 시설물 이용권이에요. 그래서 토지와 건물과 특정 시설물 이용권이 돼요. 특정 시설물 이용권. 두 번째, 증여한 배우자의 취득 시기를 기준으로 취득 당시 금액, 장기 보유, 특별공제 같은 걸 따집니다. 세 번째,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에 대한 증여를 이용해서 양도소득세 조세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경우와 관계없죠. 부당 감소는 우회 양도일 때가 부당 감소를 따지는 거고 이월과세는 관계없어요. 네 번째,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서 납부했거나 납부할 증여세 있으면 전부 다 필요경비에 산입을 해줍니다. 5번, 증여받은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이 양도했으므로 누가? 그 수중자가 납세 의무자가 돼요. 다만 한 가지 기억할 거는 증여자하고 수중자 간에 양도세에 대해선 연대 납세 의무는 없습니다. 연대 납세 의무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답이 1번. 자, 23번으로 갑니다. 다음 중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계산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겁니다. 1번. 자, 토지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 자산의 양도소득 금액과 주식이나 출자재원의 양도소득 금액, 그리고 파생상품의 양도소득 금액은 구분하여 계산하고 각 소득 금액 계산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결손금은요, 다른 소득 금액과 통산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두 번째, 장기보유 특별공제 계산 위한 주택의 보유기간은 당해 자산의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입니다. 세 번째,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는 경우로서 그 실지거래가액이 확인, 인정할 수 없다면 매매사례가, 감정가, 환산가, 기준시가에서 일명 매감한계로 추계하게 됩니다. 네 번째, 자,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하면 장기보유 공제도 자산별로 공제니까 각각 공제돼요. 각각. 5번,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국외자산에 대해서는 공제를 하나 기본공제는 안 된다. 바뀌었어요. 국외부동산은요,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기본공제는 적용해요. 기본공제만큼은 적용을 합니다. 바뀌었어요. 앞뒤가. 자, 정답은 5번이죠.
자, 24번 가자고 좀 쉬었다 가죠. 24번. 다음 자료에서 부담부 증여가 있는 경우 이에 대한 양도세의 양도 차익 또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오른 건 얼마냐 되는데 일단요. 자, 증여 당시 현재 부동산 가격은 5억 원이야. 5억. 현재 5억이에요. 5억이고 그 다음에 취득가액은 1억이에요. 취득한 금액은 1억이고 자, 그 다음에 채무인수당액이 2억이네요. 그럼 5억 중에서 채무가 인수된 게 2억이래. 그럼 5억 중에 2억만큼만 양도예요. 나머지 3억은 뭐예요? 3억은 증여가 됩니다. 증여. 일단 증여가액은 3억이에요. 증여로 볼 수 있는 3억. 그럼 1번 아니면 2번이네. 자, 그럼 양도차익 구해봐야죠. 자, 취득한 금액이 5억, 취득 금액이 2억이네요. 취득 금액이 2억, 양도 금액이 5억. 그럼 양도 차익이 현재 얼마입니까? 양도 차익은 3억이에요, 3억. 근데 이 3억은 5억이 전액 다 양도라고 했을 때 3억이에요. 근데 저는 그 중에 얼마? 2억만 양도니까. 그럼 양도 금액이 2억일 때 얼마냐 이거지. 그러니까 해보면 돼요. 어떻게? 3억 곱하기 총 양도는 5억이었어요. 5억 중에 또 하는 양도 2억입니다. 그러면 지우면 6 나오고 6, 20이 1억 2천이네. 1억 2천. 1억 2천. 그래서 1억 2천만 원이 1억 2천만 원이 돼요. 그래서 1억 2천만 원이 그 금액에 해당되게 돼요. 얼마? 1억 2천만 원. 그럼 양도차익은 1억 2천만 원이고요. 증여세 과세액은 3억이 됩니다. 그죠? 정답은 1번이 되게 됩니다. 자, 잠시 쉬었다가 25번부터 이어서 하겠습니다. 잠시 쉬었다 갈게요.